그 차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기간도 중요하지만 차임도 참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다 대부분은 거의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덜 주고 싶어 하고, 그래야 좀 본인도 남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임 부분이 상당히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쟁이 나게 되면은 재판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차임을 얼마 올릴지 얼마 내릴지, 물론 이제 이게 실무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가 상승도 하고 우리 지금까지 관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올리는 문제 가지고 올리느냐, 얼마를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요. 그 분쟁 가지고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분쟁이 있는 와중에 예를 들면 2년 기간이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끝날 무렵에 임대인은 좀 올려달라 그러고 세입자는 못 올려주겠다 그러고 할 때, 그럼 이걸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악유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입자는 요런 이제 문제거든요. 임대인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어떤 선고되기 전까지, 재판을 가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인상된 차임, 올려줘야 될 차임을 안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약 해지당하거나 하는, 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임대인은 5% 올려달라, 그 다음에 세입자는 전혀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서 재판으로 가서 분쟁이 있을 때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 만약에 보통은 이제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얼마를 올려주라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감정 절차 등으로 해가지고 한 3%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임대차 갱신되면서 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세입자는 기존의 월세만 내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그로부터 1년 있다가 판결이 났는데 3%를 올려줘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지금 3%를 덜 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못 준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치 이제 예를 들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24년도 차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어가지고 세입자는 기존 월세,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만 계속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3%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3만 원을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연체한 결과가 되거든요. 연체한 결과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자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네요. 지연이자는 아마도 지연이자 기산점은 아마 의사표시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연이자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고요. 적어도 계약 해지, 누가 그동안에
월세를 많이 못 내 가지고 월세를 많이 못 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요런 빌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정된 차임을 내면 된다. 내면 큰 불이익은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법원 93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10년짜리로 했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임대료는 연 350만 원으로 하되 3년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런 물가 등을 반영해서 양자 합의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임대료 증액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임대인은 10년 기간 중에서 3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 다음 3년간의 임료를 상호 합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있어서는 3년간의 기간 중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된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차임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3년간은 이제 그대로 하고 3년의 고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 인상 요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로 곧바로 임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를 하도록 해서 합의가 성립되면은 그게 이제 상당한 금액인지 관계없이 가는 거고, 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액수의 임료에 의하는 취지 약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스무리한 서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는 각양각색의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이제 약정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형식이죠. 2년 계약 기간 후에 그다음에 다음 2년에 대해서는 서로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가 문제예요. 지금 판결대로 협의가 되면은 협의된 대로 가는 것이고, 물론 그 협의가 아까 강행법규 위반된다 그러면 이제 그 넘어서는 부분 부당이익이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증액이 허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됐으니까 못 올려준다 이게 아니라요. 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해서 거기 계약서에 적어놓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이런 게 했으면은 그 소비자 두 사람이 합의한 부분이 물가 상승에 주로 초점을 맞췄구나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얼마나 인상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 비슷한 2003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2003년도 판결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판결이 상당히 어떤 유사 분쟁의 기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을 그냥 요약하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차임 조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임 조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 말로 개무시라 그러잖아요. 임대인은 차임 조정 이거 5%가 좋다,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데 임차인은 그냥 아예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뭔가 이제 임대인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런 등등의 이유로 아예 이제 응하지 않고 그냥 기존 내던 차임을 그냥 공탁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했다. 왜냐하면은 차임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사안에서 이제 대법원의 판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유사한 사건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심은
그 원고 임대인의 차임 올려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 피고가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종전 차임 상당액을 변제 공탁했다. 이제 원고 주장은 뭐냐면은 계약서 상에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협의를 그냥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고 그냥 자기 기존 차임만 공탁해 버렸으니까 계약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원상 명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제 공탁을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변제 공탁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차임 조정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심 판단은 차임 협의를 해야 된다. 차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 내용인데 피고 행동, 임차인의 행동이 협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 그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 청구를 기각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대법원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원고의 명도 청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는 됐죠. 결론은. 그런데 이유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원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각을 해야지 원심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두 사람 간에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차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인상을 거부해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는 임대인이 과다한 요구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이 정한 적정 차임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심은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임차인이 만약에 나 협의 안 할래요 라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심 판단은 이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려우니까 내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행동을 협의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임차인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의미,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의미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법원이 정한 적정 차임 액수에 따른다라고 하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원심 판결대로 하자 그러면 협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 있어, 차임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임차인은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죠?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를 응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계약 위반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대로 대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은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그 문구의 뜻이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냥 법원이 정한 적정 차임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걸 협의를 해줘야 될 의무, 이런 부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협의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실제로 두 사람 간에 이제 막 차임 갈등이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냉랭하고 어색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와서 상담받기도 하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세입자가 하나도 안 올려주려고 그런다. 어떻게 되느냐. 또 반대로 세입자가 찾아와서 임대인이 너무
그 차임을 많이 요구한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판례를 딱 기준 삼아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억지로 협의하는 신용을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그냥 필요하면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 차임을 공탁을 하면서 나중에 법원이 정한 적정 차임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올린 부분을 그런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게 차임 분쟁 과정에서 어떤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실제로 또 해결되면 되는 건지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